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바닥에 붙어있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이 우리 집안의 실내 환경으로 재비산되는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로봇 청소기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오는데,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입니다.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발생 원인, 건강장애 부분들을 설명드리기도 했는데요. 실제 진료실이든 아니면 학회 가서 발표를 하든 일반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미세먼지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들이 가장 많이 재비산되는 상황들의 원인 중에 하나인 진공청소기 사용 시에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공청소기를 선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얼마만큼 미세먼지들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이 그림으로 모든 설명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들이 바닥에 많이 깔아앉는 상황이죠. 일상적일 때는 걸어 다니다가 재배산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는데, 그런데 진공청소기를 켜게 되면 청소기가 쭉 돌아가면서 이런 바닥에 붙어있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이 우리 집안의 실내 환경으로 재비산되는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많이 증가되죠. 몇 배, 상당히 높이 재비산될 경우는 80배, 70배 정도까지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테니까 여기 실험 조건에 대해서 설명했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증가한다는 부분들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진공청소기를 끄게 되면은 점차 하늘에 떠 있던 대기 중에 떠 있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이 가라앉게 되어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간 쪽에서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들이 많이 가라앉는 부분들을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재비산되는 이유들은 두 가지의 원인들로 되는데요. 첫 번째로 진공청소기 자체에 이 흡입이 됐던 공기들이 그대로 다시 진공청소기를 지나서 다시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진공청소기 써보시면은 뒤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 바람이 나왔던 바람으로 인해서 바닥에, 그리고 기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바닥에 있던 미세먼지들이 다시 재비산되는 경우들, 두 가지의 원인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를 뽑아서 바깥으로 뽑아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진공청소기 사용 시에 발생되는 바람 자체는 줄이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대신에 진공청소기를 통해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개 청소기 제조업체들은 이런 진공청소기를 통해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들을 재비산을 줄이는 부분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진공청소기의 구조인데요. 보시면은 여기는 우리 업소용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전에 많이 썼던 일체형 진공청소기 중에서 가정용으로 많이 쓰는 부분들이죠. 여기서 모터가 돌아가서 회전해서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고, 진공을 통해서 이런 먼지를 흡입하고 필터를 통해서 여과된 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주로 2차 필터에 1차 필터, 2차 필터 모두 마찬가지지만 요 사이에 청소백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필터들, 여러 가지 필터들을 거쳐가지고 바람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부분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헤파 필터를 부착해서 여과된 공기들이 생각보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헤파필터 종류들은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한 등급으로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E 등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10년 전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썼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헤파필터 자체는 비싸다고 잘 안 쓰는 상황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12 레벨 정도까지가 제가 처음 강의했었을 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 11등급이 12등급 정도 되는 진공청소기 필터들을 많이 썼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H13 이상들, H14 정도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필터들을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요. H 등급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촘촘하고 가늘고 이런 공기들이 여과되는데 공간들이
좀 얼기설기한 부분들이 또 촘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이런 필터들을 지나가면서 공기 압력들이 상당히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보이죠. 실제 효율들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전기 뭐 효율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정 압력 대비 기압 대비 여과되는 기류가 상당히 뭐 많아야 기량이 많아야 공기가 여과되고 청소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일단 힘있게 빨아들여야 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 H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뭐 더 많은 공기들은 빨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 배출되는 공기에서는 미세먼지가 걸러지는 부분들은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 대신에 H등급이 높을수록 이 배출되는 여과된 공기들 자체에서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의 농도들이 낮아진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 돌리려고 그러면은 빨아들이는 힘이 되게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는 뭐 연식 변경하는 청소기들 보면은 흡입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몇 와트 정도의 흡입력들을 보이더라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뭐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좀 고려를 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헤파 필터를 쓰게 되면은요, 요 논문들 동일한 논문들인데요, 이 논문에서 헤파 필터를 쓰면 쓸수록 더스트 에미션들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양들은 줄어든다는 것들을 보이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헤파 필터를 썼던 진공청소기와 헤파 필터를 쓰지 않은 진공청소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2001년도에 나왔었던 논문이 재미있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전혀 필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헤파 필터를 쓰지 않는 청소기를 돌리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베이스라인일 거고요. 컨트롤이죠. 헤파 필터를 쓰게 되면은 이 정도로 떨어집니다. 대신에 농도가 생각보다 유지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헤파 필터가 없더라도 종이백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로 줄어들긴 하는데 헤파 필터가 있는 마지막 부분들에 있는 헤파 필터에 파이널 필터에 헤파를 달아주게 되면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이 정도로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헤파 필터의 이 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공청소기를 쓰실 때는 헤파 필터가 있는 것을 꼭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뭐 다른 종류의 이 미세먼지 저감 기술들이 개발이 됐고요. 실제로 저도 한 몇 년 정도는 이 다른 종류의 청소기를 썼었는데 그게 이런 멀티 사이클론들을 채택한 백앤 클리너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여기 사일로에 우론 차에다가 뭐 사일로들을 이렇게 놓고 미세먼지들을 이렇게 저감시킬 때 그렇게 이제 쓴다든지 아니면 이런 통에다가 이제 뭐 곡물이든 아니면 특정 화합물질들에 대한 부분들을 특정한 크기 정도에 있는 이런 화합물질들을 받아내릴 때 이런 사이클론들을 쓰게 되는데요. 실제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때도 사이클론을 쓰기도 합니다. 가장 고식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초미세먼지들이 이런 사이클론을 거쳐가지고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농도들을 계측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론들을 통하면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리고 또한 큰 그 입자의 휴지 또는 쓰레기 이런 부분들도 다 진공청소기를 통해서 빨아들이고요.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사이클론에 대한 액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이클론의 액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크기들을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으로 이런 사이클론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사이클론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이 빨아들여지게 되고 그러면 이 통을 통해서 아래로 여기서 공기를 빼게 되더라도 아래쪽으로 우리 입사각과 반사각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허리케인의 특히 이제 사이클론을 통해서 이런 특정 크기의 입자들을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는 상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안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지 나가는 부분들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이클론 액션에 대한 간단한 비디오를 보셨던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이거 재밌는 덩크야드라는 유튜버가 올린 내용들인데요. 한번 봐볼게요. 99%의 더스트를 빨아들일 수 있다.
간단하게 만들어 보게 되네요. 이런 특정 제품들의 내용들과 이런 종이 플라스틱 관에다가 구멍을 내고 파이프를 묻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4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연결을 서로 시켜주죠. 한 번 거치고, 2번 거치고, 3번 거치고, 4번 거치고 이렇게 지나가서 마지막으로 청소기에다가 꽂아주게 되는데요. 어떤 결과들을 보이는지 한번 보이도록 하죠. 빨아들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들어갔었던 요 사이클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빨아들이는 부분들 보이고요. 나머지 공기들은 요렇게 올라가서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 또 회오리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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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러면 먼지들이 특정 입자들 여기 상당히 이 사이클론은 아주 코arse한 큰 크기의 미세먼지들뿐만 아니라 이 모래들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많이 가지 않고요. 이쪽에서 아래쪽 통 아래로 많이 쌓이게 되는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쭉 보시면은 청소기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내용들로 나오느냐면은 안에 바닥에 있던 모래들이 다 여기 모인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부 아주 저 4개의 사이클론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단순하게 만들었던 사이클론이죠. 여기 부분들은 이 먼지통에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 필터는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시면은 이 안에 이 모래먼지, 그 안에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다 같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 안에 포집이 됐던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은 어, 아주 잘 디자인된 이런 사이클론들을 여러 개 달면 가장 효율적으로 달 수가 있을 거고요. 요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영국에 있는 뭐 D사에서 이 사이클론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개의 사이클론들을 멀티플하게 뭐 활용을 해서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요 아래로 다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래에서는 계속 이렇게 사이클론을 만들어주면서 여기 바람을 빨아들이면은 그 내용들이 아래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L사에서 나와 있는 이 청소기들에 대한 설명도 요거예요. 먼지를 흡입을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금속만 필터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필터들을 다양하게 통과를 해서 이 사이클론을 통해서 뭐 들어갈 부분들 들어가고 나가는 건 나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소하실 때 보면 이 부분을 꼭 털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리를 하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시고 바깥에 먼지 제거 망들도 잘 털어주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쓰던 거라서 집에서 지금은 이거 불편해서 좀 안 쓰는데요. 요 통 비우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머리카락도 다 빼줘야 되고 그래서 안 쓰고 있는데 이 청소기도 오리지널 스펙에 보시면은 99.97% 정도의 뭐 0.3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에 되는 입자들을 뭐 제거해 준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이 필터는 헤파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헤파 정도급의 효율들을 내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헤파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제품들을 쓰시는 분들은 요 뒤에 거는 물레인구죠. 안에 있는 먼지들 털어내주고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파 필터는 정전기적인 성질을 통해서 먼지들을 걸러주기 때문에 이런 헤파 필터는 물로 씻으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헤파 필터 재질이 아니었고요. 최근 거는 뭐 좀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최근 건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근데 여기 일반적으로 쓰는 부분들 물로 씻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헤파 필터는 아니지만 뭐 굳이 여기에서 헤파 필터를 달 필요는 없다 이런 겁니다. 안심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건데 뭐 신뢰도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 여기서도 먼지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오는 거 보면은 아예 100% 제거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리얼 월드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업체별로 뭐 미세먼지 비상 결과들을 어떻게 이제 제거를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사면 되게 좋겠죠. 저는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실 때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스페시피케이션 시트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 소음은 얼마다. 얼마 정도 전격 전압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필터를 통해 가지고 뭐 얼마 정도의 크기의 미세먼지들을
뭐 몇 퍼센트 정도로 제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참 좋죠. 여기 아마 최근 건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거는 이런 외국 제품들은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설명이 돼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것들을 A사, B사 최신 모델 뭐 1, 2년 전 모델이긴 하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본체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이제 사용 시간에 대한 내용들은 무게 일반적 그 부분들은 설명을 해줬는데 좀 전에 보였던 것처럼 그런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얼마만큼 걸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규격표에서는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B사에 들어가 보니까 홍보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움직이는 사진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뭐 요거 보려고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서 잘 못 찾았기도 했는데 먼지 봉투 뭐 필터도 쓰고 온풍 오모막에 같은 것도 쓰고 이 안에서도 청정 필터도 쓰고 미세먼지 여기 스테이션에서도 미세먼지 배출하는 부분들에서는 99.99%로 이 미세먼지들을 차단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은 과장 광고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B사는 요거 정도라도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A사는 좀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좀 보기가 힘들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보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내용들 자체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회사들이 굳이 이런 거 광고할 필요 없어요. 어디서 미세먼지 부분들을 방출량들을 특히 이제 진공청소기 이런 부분들에서는 미세먼지들을 얼마만큼 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 청소 효율도 있고 이 아래 보면 미세먼지 방출량이 얼마 이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방출량이 가장 적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도 높고 이런 부분들이 만족시키는 것들을 우리 뭐 소비자들이 사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쪽에다가 안 적어도 놔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긴 하죠. 제품 본체에 요 내용들은 붙어 있는데 여기 규격표에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전문가이면서도 이 부분들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좀 제조사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걸레 청소가 좋다. 어떤 사람들은 진공 청소가 좋다. 실제로는 뭐 두 개 다 하면 제일 좋죠. 물걸레도 한번 닦아내고 그다음에 진공 청소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긴 하는데요. 요 실험들을 우리 뭐 학회랑 환경부랑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정책 홍보 자료에서 제가 찾을 수가 있어서 설명드리는데 9주 동안에 뭐 청소기를 돌렸고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둘 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들은 감소됩니다. 그리고 청소기 사용해도 전체적으로 다 감소하는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없다. 다만 밀대로 청소를 했었을 때 청소 효과가 초기 그 당시에 좀 더 높게 나타난다. 이유는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소기 뒤를 통해 가지고 바람이 불어 나오는 것들 때문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재위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진공 청소기 사용할 때 그 부분들이 밀대로 밀었을 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 즉시에 미세먼지 농도들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은 밀대로 밀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물걸레가 붙어 있는 청소기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참고할 만했고 여기 박사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청소 도구에 의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는데 이게 이제 걸레죠. 걸레 청소를 했었을 때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가 되고 그렇지만 진공 청소기를 쓰더라도 천천히 화강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 밀대가 청소기보다 효율이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요거를 설명했었던 논문이 있었지만 결국은 둘 다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두 개 다 물걸레 자체가 요즘에 힘들어서 잘 쓰진 않잖아요.
오히려 총 진공 청소기 앞에 붙어 있어서 쓰는 경우들도 많긴 하는데요. 요거를 진공 청소기에 달려 있는 거 같이 있는 거 쓰셔도 되지만 결국은 진공 청소기를 뒤로 내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뒤에 있는 바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쓰기 전 부분들의 후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기류가 발생하니까 쌓여 있는 것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 두 개 다가 붙어 있는 것들도 뭐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새 밀대 청소기 밀대로 한번 물고래 한번 밀고 그다음에 청소기 돌리셔도 되는 부분들이 힘들긴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근데 해보라고 그러면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내 청소를 하실 때 그냥 진공 청소기로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 청소기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이 진공 청소기를 쓰다가 진공 청소기를 새로 한번 바꾸고 나서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귀찮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 가면서 로봇 청소기를 사긴 했는데요. 로봇 청소기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오는데 PM10으로 논문들을 쭉 찾다 보니까 별로 논문이 안 나왔었는데 이 논문이 하나 찾았어요. 다양한 조건들, 웻 백큐음도 있고 백드 백큐음도 있고 이러는데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로봇 어, 이 청소기들을 보시면은 이 레벨들 여기 세로축이 미세먼지들의 농도들인데요. 웹백큐음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농도들, 웹백큐음보다 좀 더 낮은 정도의 미세먼지 비산 정도가 이렇게 됐었었고요. 여기는 거의 뭐 30 미만으로 다 있잖아요. 청소기가 돌아가는 중에도. 그리고 끝나도 되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더 많이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미세먼지겠죠. PM10이죠. PM10 미세먼지들이 다른 조건들에서는 사용 중에는 높아지기도 하고 떨어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로봇 청소기들 같은 경우들은 훨씬 더 낮은 농도의 미세먼지 재비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즘에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들은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진공 청소기에 대한 설명들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볼까요? 요약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 진공 청소기 공기사출구에 헤파 필터가 붙어 있는 걸 꼭 쓰세요. 핸디헬드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휴대용 제품들 같은 경우들은 이런 페이퍼백이 없으면 거의 다 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페이퍼백, 그나마 사용하려고 그러면 페이퍼백이 있어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헤파 필터 효과를 주는 것들을 쓰면 그나마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멀티사이클론 백큐um 클리너들을 쓰게 될 땐 이거 자체는 실제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매우 적다. 대신에 사출기 부위에 필터들을 사용되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뭐 설명하고 있는 이 인스트럭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주기로 씻으세요? 아니면 교체를 하세요? 이렇게 됐으면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을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의 아래쪽에 미세먼지 배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수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 관련되는 부분들은 백큐머로 작동하지만 미세먼지가 재비산되는 게 다른 청소 방법들에 비해서 낮은 농도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재비산을 낮출 수 있더라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진공청소기들을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관리 방법들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